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4장에 나와 있는 얘기 소방활동 그리고 소방교육훈련 이 내용을 다룰 건데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예방 경기에 진압하고 그리고 어떤 재해 재난에 또는 화재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 구급하고 이런 게 소방활동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본연의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본연의 활동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죠?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일부를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름대로 소방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생활 안전 활동 또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소방 교육 훈련 관련되는 얘기를 드리면요.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도 있어요.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 훈련도 있어요. 그리고 소방 안전관리사라는 그런 자격과 관련되는 얘기, 그런 것 위주로 한번 봅니다. 먼저 뭐가 나왔냐면요. 소방대 소방 활동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본연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대의 소방활동 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소방대의 소방활동은요. 소방활동은 여기서는 그런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요. 소방대의 본연의 임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안 쓰지만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어떤 위급한 구급 사항이 어떤 벌어졌을 때 거기 인명구조구급, 이거는 소방기본법의 재정 목적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의 아주 기본적인 본연의 활동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방해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소방대가 인명구조하러 또 불구로 출동하는데 그걸 차량을 막아선다든지 그 활동을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 상응한 처벌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요, 관계인의 소방활동하는 얘기가 나왔죠. 관계인의 소방활동. 요것도 개념을 한번 봅니다. 관계인의 소방활동인데, 관계인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그 시설 또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다 또는 관리자다 또는 점유자라 그러면요, 상당한 책임을 져야 돼요. 화재 발생했을 때 화재 신고하는 거는 물론 소방대가 현장에 오기 전까지 불 끌라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또 그리고 어떤 소방대가 현장에 올 때까지 어떤 위험에 빠진 사람은 인명 구조 활동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관계인이 해야 되는 소방 활동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그 밑에 박스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소방 활동 또는 인명 구조를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여기까지는 소방 활동은 소방대의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그 본연의 임무에서 조금 벗어났다. 그렇지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게 바로 여기 그 다음에 나왔던요. 여기 나왔던 양가로서 3번에 나왔던 소방 지원 활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에서 다른 쪽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쭉 나눴잖아요. 몇 가지를 나눠주면서 근데 소방 지원 활동의 내용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공공의 안녕 그리고 질서 유지, 이거를 하기 위한 소방 활동 외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공공의 안전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질 등을 위한 소방 활동 외의 다음의 활동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지원 활동.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이거는 누구의 본연의 업무입니까? 이거는 산림청 본연의 업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준다. 또 뭐라 했죠? 제설 활동. 해당되는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요, 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할 때 도와준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각종 행사 시 근접 대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소방차가 근처에 와 있어요. 왜? 혹시 불 날 때 대책을 어떤 준비를 한다.
또 혹시 누가 쓰러졌을 때 뭐 구조구급을 한다. 그런 용도인 거 아닙니까? 또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하는 거, 이런 따위가 각각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는, 뭐 그러면서 여기를 한 번 더 얘기를 드려보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소방기관 입장에서는요, 무게를 따질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연의 활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연 업무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 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이런 활동만 합니까? 그렇진 않고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것도 한다. 양가로 4번을 봅니다.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것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소방대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볼게요. 여기 붕괴, 낙하, 이게 우려되는 그런 위험 구조물의 제거. 이거는 어떤 국민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나오죠? 벌 등의 포획.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요새 멧돼지 개체수가 많았는데, 근데 멧돼지가 자꾸 인가로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도심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주쳤을 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소방대에서 가서 멧돼지 포획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생활안전활동이다. 그리고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구출. 어디 갇힌 사람이 막 있다. 그랬을 때 그 구출 활동을 해준다. 또 단전 사고 났을 때 조명을 공급을 해준다. 이런 거는 생활안전활동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요, 소방대 본연의 임무는 소방활동이다. 그렇지만 소방활동은 아니지만 소방지원 그리고 생활안전활동은 공공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가 우선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여기 생활안전활동을 할 때 그때 거기 이런 조치를 하면서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손실을 입은 자가 그 손실 보상을 입은 자가 있으면은 손실 보상을 하는데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시도지사. 왜? 소방 관련되는 책임은 누가 지죠? 시도지사가 책임을 진다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한번 제 겪었던 비유를 한번 하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마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일 앞으로 겪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번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지금 저는 아들도 하나 있고 딸도 있는데 다 장성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 어땠냐면요, 제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모가 와가지고 거기 뭐라고 하고 조치를 해달라 그러고 치료해달라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것도 이건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구 애들의 부모면은요, 그 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서부터 여러 가지 책임을 지잖아요. 시도지사가 소방과 관련돼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다가 보니까 어떤 그 관련되는 업무 추진하다가 뭔가 손실을 누구한테 입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시도지사가 보상을 한다라고 봅니다. 보상을 본부장 서장이 하는 거는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또 소방 자동차에 대해서 뭐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소방 자동차가 뭐 이렇게 업무상 자동차 사고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재 등의 통지하고 두 번째 네모난 박스에 나왔죠. 화재 등의 통지. 화재 등의 통지 그래 놓고요. 통지 그래 놓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재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알리라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통지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어떤 소방관서에 알려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또 양가로 이번에 봅니다. 연막소독의 실시 그랬는데요. 연막소독의 실시.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연막소독을 할 때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오인을 한다. 뭐를 오인합니까? 화재 발생한 것으로. 그래가지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서에서 출동해 보니까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신고한 사람한테 뭐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했죠? 연막 소독할 때
화재라고 위험하다고 어떤 오인할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요, 거기에 소방본부 소방서에다가 미리 연막 소독하려는 자가 신고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막 소독과 관련해서요, 실시할 때 미리 신고 대상은요,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화재 경계 지구와 지정 대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어요. 한번 봅니다. 시장 지역, 공장 창고 밀집, 목조 건물 밀집,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밀집, 석유 화학 공장, 여기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사하고, 그리고 어떤 여기 연막 소독 실시할 때 신고 고유한 게 여기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뭐가 있었죠, 여기요?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거는 화재 경계지구 대상 지역이 있지만 연막소독 실시할 때 신고할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거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연막소독 실시하기 전에 미리 신고할 대상 지역과 그리고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 지역과는 유사하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것도 있다. 다른 내용이 뭔가, 그것까지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화재 발생했을 때 또는 인명 구조와 관련했을 때 그런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한번 봅니다. 뭐라고 됐냐면요,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에 관해서 이거를 봅니다.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해야 된다는 거는 여기 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과 관련해서 이거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어느 법입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소방기본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법이 소방기본법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요게 규율하다는 거, 소방기본법이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거 뭐 유념해서 한번 여러분도 보십니다. 뭐 그리고 출동할 때 사이렌을 울릴 수가 있다. 근데 출동하거나 훈련할 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출동할 때만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훈련할 때도 그렇다. 여기까지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봅니다. 그리고 소방대의 긴급 통행 그랬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도 갈 수가 있어요. 빈토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또 물 위로도 통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거는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뭐 조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이라든지 막 그런 위를 지나간다든지 그런 정도지 막 바다 같은 데를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서 볼게요. 소방 활동 구역과 관련되는 얘기. 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소방 활동 구역 설정, 또 소방 활동 종사 명령. 이거는 소방 활동과 관련해서 일정한 구역과 관련되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실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지루하시니까요. 뭐 그러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난 4번에요. 소방 활동 구역이다라고 여기를 드려놨고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뭐라 그랬죠? 소방 활동 구역의 설정이다. 요거에 대한 설정이다 그래놓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 어떤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세요. 화재가 만약 발생을 했다.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아무나 현장 출입하면은 화재 진압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지역을 소방활동구역으로 설정해요. 그래가지고 관계자 이외에는요, 여기 출입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이다. 그런데 이 설정 누가 합니까? 소방대장. 소방대장은 누구였죠?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현장 지휘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누가 출입 가능한 사람이 누구였죠? 가능한 사람?
한번 봅니다. 이유를 볼게요. 기업법 봅니다. 그 구역 안에 있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기업법은 그 구역 안에 관계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니은본도 볼게요. 니은본을 잘 보시면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단서가 뭐였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요 단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린 지문이거든요.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구조, 구급 종사하는 사람, 취재 업무하는 보도 업무,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왜? 범죄와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 그렇지. 경찰서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이따 다음 강에요. 문제 풀이할 때 보시면요. 좀 틀리게 해서 거짓말 집어넣는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다라고 양가로 2번을 냈는데요. 봅니다.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다. 활동 종사명령이다. 이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거나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인명구조 구급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했어요. 사람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요. 소방활동 종사하라고 본부장, 서장, 대장이 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쳤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런 종사 명령을 받고 소방활동 종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 비용 지급을 한다. 비용 지급을 하는데요. 근데 한번 봅니다. 여기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 비용 지급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도 잘 봅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따져봅니다. 기업법 볼게요. 그 대상물의 관계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까지 거기 비용을 줄 수는 없어요. 또 니은본을 봅니다. 뭐라고 했죠? 거기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그 불나게 했거나 위급한 사안을 만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까지 해서 비용 지급할 수 없다. 또 디귿번을 봅니다. 화재 또는 구조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도둑놈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한테 뭔 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다 하는 것까지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강제처분, 손실, 그리고 세 번째로 봅니다. 강제처분 이렇게 나왔잖아요. 강제처분. 처분하고 나왔는데 한번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기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소방차가 지금 불을 끄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차를 세워놨어요. 그 차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강제로 옮겨놨다. 그러면서 그 차량에 손해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강제처분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불이 났는데요. 어떤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기 물건에다가 기타 다른 물건에 손을 댔거나 그랬다. 일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손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는 불법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항상 소방 관련되는 법에서는요. 손실보상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시도지사하고 골라야 돼요. 그 시도에서 소방 관련되는 사안을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이런 어떤 보상은 도맡아 놓고 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난 명령 나왔었죠.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계속 있다가 보면은 다쳐요. 어디 옮기라고 해서 명을 내린다. 피난 명령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여기서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위험물과 관련해서 긴급조치 나왔는데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냐면요. 불이 났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어떤 가스를 차단 안 하면은 폭발 사고가 나거나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원을 차단 안 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본부장, 서장, 대장이 어떤 임의로 차단한다.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떠냐면요. 불을 끄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수영장, 저수지에 있는 물을 사용한다. 물론 나중에 거기에 따른 보상은 해줘야 돼요. 보상 누가 합니까? 그거는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봅니다. 또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관련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용을 어떤 부당하게 어떤 방해를 했거나 부당하게 사용을 했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라고도 봅니다. 물론 그 처벌의 내용은 나중에 뒤쪽 가서 벌칙을 공부할 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소방교육 훈련과 관련되는 얘기.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었습니까? 소방 공무원에 대한 대원에 대한 훈련, 그리고 학생들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에 대한 훈련, 두 가지 훈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소방대원에 대한 훈련이 나왔어요. 소방대원에 대한 훈련. 누가 훈련을 실시하죠? 국민안전처 장관 그리고 본부장, 서장이 훈련을 일정한 소방대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수 있는 훈련의 종류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듯이 총 5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훈련 대상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소방대원에 대한 대원, 여기에 대한 훈련이 있다. 훈련이 있는데 그 종류가 5가지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종류 5가지는 여러분이 암기까지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화재 진압 훈련 있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훈련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명구조 훈련도 있죠? 인명구조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응급처치 훈련이 있다. 응급처치 훈련. 인명구조는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응급처치는 뭐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전문 의료기관에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어떤 건물이 있고 사람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게 이건 거 아닙니까? 근데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한다. 그 응급처치가 뭐 인공호흡일 수도 있고 심폐소생술일 수도 있고 또 지혈일 수도 있고 기도유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서로 상황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명대피 훈련이 있다. 인명대피 훈련이 있다. 그리고 인명대피는 스스로 대피하죠. 인명구조는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 지휘 훈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장 지휘 훈련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소방대원이 있었잖아요. 소방대원. 소방대원은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 사람들이 다 대상을 하는 훈련이 있어요. 세 사람을 다, 3가지 종류를요. 그거는 바로 화재 진압, 인명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인명대피 훈련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재 진압은 전부, 그리고 인명구조, 그리고 인명대피 훈련이다. 그리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는 누구만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간부급이다. 간부급이니까 뭐라 했습니까? 지방이라는 말을 붙이고요. 지방, 소방, 간부는 어디서부터 간부죠? 소방위서부터 간부예요. 그래서 소방위, 소방경, 그리고 소방령, 그리고 소방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서장 끝까지 현장 지휘 훈련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밑으로도 안 되고 요 위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응급처치 훈련은요, 이거는 응급처치와 관련되는 그런 전문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국한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어떤 그 교육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소방대원에 대한 훈련 주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해마다 실시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를 한다. 그리고 훈련 기간이 2주간 한다고
있다라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여기는 지금 소방대원에 대한 훈련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죠? 아무래도 학교라든지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 그 어린 학생들이 화재로 해서 희생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등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 훈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학생 등에 대한 훈련 또한 있다. 그러면서 여기 학생 등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그 훈련 주기가 어땠습니까?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이다. 연 1회 이상이고, 근데 특징은 뭐였죠? 학생 등에 대한 훈련은 연 1회 이상 그래놓고 실시할 수 있다예요. 있다. 그렇지만 소방대원에 대한 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잘 봅니다. 이거는 실 이상으로 한다. 실시한다로 돼 있어요. 실시한다. 강행이라는 거 아닙니까? 필수고 이거는 의무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방대원에 대한 훈련과 학생 등에 대한 훈련을 동격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러면서 거기 일정한 학생들이 있는 장소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어린이집의 영유아, 또 유치원 유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어린이들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또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다. 뭐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소방안전교육사라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의 파트를 엮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소방안전교육사다 이렇게 봅니다. 안전교육사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소방안전교육사는 누가 자격을 부여하죠? 이 자격을 부여하는 자는 이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부여한다라고 정리합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과거에는 소방방재청장이었지만 그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놓고 거기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굉장히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는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광범위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 내용을 하나씩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교육의 기획, 시행까지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분석, 평가,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석하고 평가하고 교수, 가리키는 업무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안전교육사는 그 범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교육사에 여기 응시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있는데 근데 한번 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요. 소방 관련되는 공무원인데요. 요 내용은 좀 암기까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사 관련 전문 교육을 2주 이상 그 전문 교육을 2주 이상 이수한 그런 소방 공무원이다. 그런데 어디서 그랬죠? 지방이거나 중앙소방학교거나요. 지방소방학교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아무나 공무원이라고 해서 응시하는 게 아니라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사 교육을 2주 이상 이수한 소방공무원이 응시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여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디귿번은 암기 불가능해요. 이것까지 돌돌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련되는 교육기관에서 졸업한 사람으로 일정한 어떤 자격자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지 디귿번에 A, B 하면서 끝까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대신 여기는 기억번하고 니은번은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니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렸고요. 시험 방법 어땠죠? 1차, 2차, 3차다. 그런데 관건은 어디입니까? 2차. 왜?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문형, 그리고 3차는 실기 면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문형이
어떤 시험 당락의 관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시험위원 쪽을 가서 볼게요. 거기 보시면요, 어떤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관련 어떤 교육기관에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소방간부, 간부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소방위 이상서부터,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 한 요 정도까지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중요한 내용은요, 소방안전교육사 결격 사유는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4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육사 결격 사유 내용을 본다라고 봅니다. 그 4가지를 한번 하나하나씩 어떤 내용인가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소방안전교육사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소방공무원이 된 다음에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고요. 그 양가로 사본을 보면요, 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다. 결격사유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는 사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유다.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들은 왜 결격사유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어떤 행위 무능력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요, 과거의 금치산자하고 유사해요. 피한정 후견인은 과거의 한정치산자하고 유사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고령, 그리고 질병, 그리고 부상 등에 의해서 사무처리 업무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피성년 후견인, 그냥 결여된 사람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두 번째 가서 보시면요, 여기 봅니다.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랬죠?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한번 다 써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봅니다. 이걸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종료가 됐거나요, 또는 뭐라 했습니까?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집행 면제. 그래 놓고 여기 집행 종료 다음에 가로에 말을 붙여놨잖아요.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그게 가석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만약 2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서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고 이상 실형이라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형벌의 종류가 9가지인데요. 1등이 사형이고 2등이 징역이고 3등이 금고예요. 이렇게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징역과 금고의 공통점은 뭐죠? 가다 놓는 거, 구금은 공통점이에요. 그렇지만 징역은 정역이라고 칭하는 노무를 가하고, 금고는 정역이라고 칭하는 노무를 가하지 않으니까 일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하나는 징역이고 하나는 금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얘기를 들면요, 집행 종료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집행 종료는 예를 들면요, 징역 3년 선고받고 3년 다 살았다? 종료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서부터 2년까지는 여기 결격사유, 2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집행면제는 뭐죠? 집행면제는 사면, 특별사면도 되고 일반 사면도 된다. 그래서 각각 요때까지가 아니라 요때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그때 결격사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랬잖아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그래 놓고 집행유예라는 거는 실형을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있을 때는 결격 사유다. 그리고 네 번째를 봅니다. 네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이 된 사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얘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공무원 선거권, 뭐 이런 거를 일정 기간 스톱을 시키는 거, 아예 박탈해 버리는 거, 이러면은 당연히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 사유가 된다더라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을 가볼게요.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와 관련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디에다가 배치하죠? 또 몇 명을 배치하죠? 이거는 한번 정리할 때 이렇게 보세요. 배치 장소별, 배치 인원 한번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이쪽은 2인 이상 배치해야 되고, 이쪽은 한 사람 이상 1인 이상 배치한다. 2인 이상 배치에는 어디 있습니까? 처가 뭐죠? 국민안전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본은 뭐죠? 소방본부. 그리고 그 다음에 협회, 소방안전협회 본부.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요, 그 다음에 소방산업기술원. 여기는 각각 2명이다. 그렇지만 소방서는 1인 이상이다. 그리고 소방안전협회 시도 지부 여기도 1인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1인 이상과 2인 이상을 구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도 과거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이제 그리고 소방신호, 뭐 여기서 요번 강 여기까지 하면 마치는데요. 소방신호는 뭡니까? 우리가 소방과 관련되는 활동을 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 일정한 신호를 하면 비교적 넓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서로 그거를 약속해 놓은 신호예요. 그게 바로 소방신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방신호에 종류가 있었죠? 소방신호다. 신호에 그 종류가 있다. 그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뭐죠? 경계신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발화, 불이 났다는 신호. 그리고 상황이 종료했다는 해제 신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 신호.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의 특징을 볼게요. 경계 뭐였죠?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불이 아직 안 난 상태인 거 아닙니까? 발화는 화재 발생했을 때, 해제는 뭐죠? 불 다 제압해서 소방활동 필요 없다고 생각됐을 때, 훈련상 필요할 때, 각각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각각 이게 있었잖아요. 요거별로요. 타종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타종할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볼게요. 지금 경계실 때는 1타 그리고 1타와 2타를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 이렇게 해요. 조심해. 경계니까요. 조심해. 한 번 치고 조금 있다가 땅땅 2번 치는 거. 요게 경계다. 그리고 발화신호는 어땠습니까? 난타. 급하니까 타종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해제는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뭐였죠? 상당 간격을 두고 1타씩 한번 땅 치고 한참 있다 땅 치고 끝났다는 거. 그리고 훈련은 뭐죠? 훈련은 연 3타를 반복한다. 연 3타를 반복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훈련 중 3타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렌 신호도 있잖아요. 사이렌 신호는 여기를 봅니다. 이거는 타종이었고요. 사이렌을 통해서 신호를 우리가 한다. 그래서 여기 사이렌 신호를 봅니다. 사이렌 신호를 보면요. 사이렌 신호가 나오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가 나왔죠? 얼마 간격을 두고 얼마씩 몇 회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얼마 간격을 두고 어떤 얼마씩 몇 회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처음 나오는 게 경계죠. 5, 33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5,
초 간격을 두고 30 어떤 초씩 3회, 이게 바로 경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발화시나 불났다, 요거는 553이다. 553. 그래서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그리고 5번 한다. 그래서 어떤 여기 발화 신고는 553이다. 그리고 훈련은 뭐였죠? 11.3이다. 11.3. 10초 간격을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분씩 3회, 요거는 분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해제 신고할 때는 1분간 1회, 해제는 다 끝났으니까 항상 길게 뽑으면서 한 번씩 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신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풍대, 바람을 부는 데 가서 세워놓고, 또 게시판에 그 내용을 적어놓고요. 그리고 깃발을 세워놓는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소방신호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종신호, 막 경계신호, 어떤 경계신호를 타종도 하고 사이렌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렌만 할 수도 있고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도 소방 훈련 신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걸 없다 하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거를 연습하려면요, 비상소집할 때도 이 신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주 반복을 해야죠. 안 그러면 안 외워질 거 아닙니까? 여기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도 보십니다. 그래서 뭐 조금 바삐 지나갔잖아요. 그렇지만 뭐 같이 공부한 범위 내에서 다시 여러분도 정리를 하시면은 뭐 무난하게 뭐 어떤 여기 학습될 수가 있으니까요. 뭐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했던 이론에 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